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 6월 13일 날 치러진 지방직 9급 화학공학 일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난이도 측면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큰, 아주 고난이도의 문제는 한 개 정도, 19번 정도, 그거 하나 정도고,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한 그런 내용들로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아마 충실히 한 학생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험이라는 게 늘 그렇죠. 잘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못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요 문제들 살펴보면서 오늘 저하고 같이 요 문제의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출제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내년에 실시되는 그런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문제의 특징은 기존에 나왔던 대로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단위 조작의 출제 비중이 높아졌고, 그쵸? 예. 그 다음에 반응공학에서는 저게 나왔었죠? 회분식 반응기의 특징. 그거 하나 정도.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화공 일반 문제에서 1번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자, 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질문이 나왔었죠. 자, 농도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질량 농도는 자, 단위 부피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보통 얘기를 했어요. 퍼센트 농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용액의 뭐가 돼?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뭐였어요? 100이었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니까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하고 누구를 더한다? 용매와 용질을 더한 양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건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자, 1ppb라고 나와 있죠. 1ppb. 여기서 보게 되면 이 ppb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게 파츠 퍼 뭐가 돼? 요거 빌리언이죠. 빌리언. 파츠 퍼 빌리언. 그러니까 뭘 뜻하냐 하면은 10억분의 얼마냐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요거 빌리언.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10억분의 1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9승. 자, 그러면은 1pp의 m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거는 똑같이 본다면 이거는 뭐예요? 파츠 퍼 뭐가 된다? 파츠 퍼 밀리언이죠. 즉 뭐냐면은 요건 100만 분의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요렇게 되겠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게 ppb하고 ppm에 관련된 걸 물어봤으니까 요거를 변형시키면 되죠. 6 곱하기 뭐가 돼?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이 뭐가 돼? ppm이죠. 그러면 바꿔보면 어떻게 돼? 10의 마이너스 3승 ppm이 나오죠. 따라서 1ppb는 1000ppm이다 라고 하는 요 말 잘못된 말이죠. 네, 정답 2번입니다. 자, 3번 보게 되면은 몰농도하고 몰랄농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정의를 좀 잘 알아두세요. 뭐냐면은, 자, 몰농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용액의 뭐가 된다? 용액의 부피예요. 부피. 용액의 부피. 즉 뭐냐면 리터 단위이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용질의 뭐가 들어간다? 몰수, 몰이 들어가죠.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단위가, 자, 몰 퍼 리터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라지 m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용액의 뭐가 된다? 부피다 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뭐가 돼? 얘네들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된다? 일부 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농도를 사용하는 산과 염기 그 시험 문제 나올 때 문제에서 반드시 조건이 주어져요. 뭐라고 나오냐면 단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나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몰농도는 이렇게 줘요. 그러면 온도에 따라 변한다라고 했는데 온도에 따라 변하는데 그러면은 온도 변화가 있는 과정, 즉 뭐가 있을까요? 용액의 총괄성이죠. 용액의 총괄성. 그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그 다음에 그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 삼투압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 이런 거 아주 대표적인 뭐가 돼요?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온도 변화가 일어나니까 거기엔 사용을 못해. 따라서 온도 변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거 뭘 사용해야 되냐면 질량 기준 농도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질량 기준 농도가 바로 뭐냐면은 몰랄 농도입니다. 몰랄 농도. 몰랄 농도는 뭐냐면은 용매의 질량이에요. 용매의 질량. 일반적으로 물 많이 쓰죠. 용매의 질량 분의 뭐가 된다? 용질의 몰수. 여기에서 몰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몰 퍼 킬로그램인데 요거를 스몰 요렇게 m으로 스몰 m으로 사용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매의 질량이니까 온도가 변해도 어떻게 돼? 얘네들은 변하지 않죠. 요런 것들.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농도에 관한 정의니까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유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전단 능력은 전단력과 전단 면적을 곱한 값이다 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전단 능력 타우는 어떻게 된다? 면적분의 뭐가 돼? 전단력이죠. 요거. 그러니까 잘못 나온 거죠. 요 값은 점도에다가 뭐가 된다? 전단 변형률을 곱한 값과 같다라고 하는 게 전단 능력의 정의였죠. 자,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뉴턴 퍼 제곱미터 파스칼로서 압력의 단위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다음에 동점도라고 해가지고 나있는데 요거 동점도 카이네틱 비스코시티라고 해가지고 동점도는 우리가 U라고 많이 쓰죠.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로우분의 뭐가 돼? 밀도분의 점도로 우리가 정의가 되고, 자, 얘네들 단위는 어떻게 되면 센티메타 제곱퍼세크.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물질 확산계수 D하고 단위가 똑같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D하고도 같고 그 다음에 또 뭐하고도 같다? 열 확산도 알파와도 어떻게 된다? 단위가 같다라고 하는 거. 요거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요거를 스톡스라 그러죠. 요거 단위를. 자, 그래서 여기 유체의 밀도를 절대 점도로 나눈 값이 아니라 절대 점도를 뭘로? 유체의 밀도로 나눈 값이다라고 해서 요거 거꾸로 돼야 되죠. 자, 다음에 뉴턴 유체의 점도는 전단 변형률 크기에 무관하다. 어떻게 된다? 뉴턴 유체는 어떻게 주어져요? 요렇게 주어지죠. 그래프가 요렇게. 따라서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자, 뉴턴 유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압력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속도 변화율하고는 왜? 무관하다. 왜? 일정하니까. 값이 일정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냐? 3번입니다. 3번. 전단 변형률 크기에 무관하다. 그 다음에 4번. 뉴턴 유체가 원관 속을 흐를 때, 원관 내에서 흐를 때죠. 원관 내에. 평판이 아닙니다. 2000 이하면은 뭐가 된다? 난리. 이거 잘못된 거. 이거 유체역학을 학부에서 공부한 학생들이면 누구나 다 알죠. 뭐냐면 R이가 뭐가 된다? 2100보다 작으면 우리가 뭐라고? 충류, 라미나 플로우라고 하고, R이가 뭐보다? 4000보다 크면은 뭐라 그래? 난류, 터뷸런트 플로우라고 그러죠. 얘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2번 정답은 3번이라는 거.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속식 반응기 하고, 연속식 반응기에는 우리가 뭐 CSTR이라든지 PFR이 있고, 그 다음에 회분식 반응기. 회분식 반응기는 어떻게 돼요? 회분식 반응기는. 요거는 반응기가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어떻게 돼? 원료 물질을 집어넣고 반응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돼? 빼내질 않죠. 그냥 거기다 놔두는 거죠. 반응시키는 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원료 물질을 넣고 그 다음에 반응이 모두 완결이 되면은 이때 제품을 뽑아내는 게 바로 회분식 반응기죠.
이 회분식 반응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대규모에다가 할 수가 없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왜? 대규모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반응 다 시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네들 뽑아내고 나서 만약에 같은 반응이어도 어떻게 돼? 똑같은 반응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 내부에 어떻게 돼? 뭐 정지라든지 청소라든지 해가지고 시간이 걸리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조업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약간 노동집약적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다 쓰냐면은 소량 뭐다 다품종 여기에다가 좀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반응기가 닫혀 있어가지고 운전 중에는 유입과 유출이 없다. 당연하죠. 여기에다가 넣고 반응 다 시킨 다음에 뽑아내는 거니까 반응하는 도중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자, 다음에 장치비가 적게 들고 조업에 어떻게 된다? 융통성이 있다. 그렇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 그냥 뭐야 반응기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한 다음에 융통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얘네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 뭐 반응 잘 아니면 열고서 뭐 졌든가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반응시키고 또 다른 놈 반응시키든가 요런 건 이제 융통성이라고 하는데 야 융통성이 괜찮죠. 얘네들 나쁘지 않죠. 자 근데 4번 아까도 뭐라 했어요? 반응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 이 안에 청소도 해야 되고 여기 뭐 들어있는 것들도 좀 빼고 정리 좀 해야 되죠. 계속해서. 왜? 한 놈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또 다른 어떤 물질들이 이게 뭐 반응시키거나 이랬을 때는 그래서 얘네들은 조업 정지 시간이 어떻게 된다? 조업 정지 시간이 좀 긴 편이죠. 얘들. 자, 그래서 회분식 반응기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얘네들 반응하면서 어떻게 돼? 자꾸 이 안에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니까 조성이 변하죠. 계속해서. 그쵸? 요거. 그 다음에 얘네들은 대량 생산이 어렵고 인건비가 좀 비싼 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4번. 증류탑의 총괄 효율. 총괄 효율이 무엇이냐? 총괄 효율 해가지고 나오는데 총괄 효율은 뭡니까? 이거는 실제 단수분의 뭐가 된다? 이론 단수죠. 이론 단수. 자, 여기서 나왔네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총괄 효율, 뭐 국부 효율, 머프리 단 효율 해가지고 이 효율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가지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총괄 효율 여기에 0.5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상 단수가 얼마라 그랬어요? 12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실제 단수는 0.5분의 12니까 얼마 나옵니까? 24단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체 중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나 액체 밀입자를 포집하는 집진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왔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집진장치에 뭐냐면은 뭐 사이클론도 있고 코트렐 집진기도 있고 전기 영동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저는 이 집진장치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사이클론이나 코트렐 전기 영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진장치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알고는 있지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4번에 한번 봅시다. 백필터라고 나오죠. 백필터가 뭐냐면 이게 주머니 같은 거 주머니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요 주머니 백필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저기서 볼 수 있죠. 집안에 보게 되면 청소기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뭐 요즘 나오는 뭐 좋은 청소기 말고 옛날 거 청소기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주머니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백필터라고 해가지고 뭐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거하는 게 있는데 여과포라고 하죠. 여과포를 이용한 집진장치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1번이 틀렸는데 자, 이 스크러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가스에 물을 분사시키거나 처리가스를 어떻게 돼? 얇은 액체막 또는 어떻게 된다? 수변된 충전탑에다 통과시켜가지고 가스 내 분진을 제거하는 세정 집진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 건식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요거는 거의 습식 장치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게 되면은 요거는 증류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물질 수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벤젠이 60 웨이트 퍼센트, 그 다음에 톨루엔이 40 웨이트 퍼센트의 혼합액이 1000kg/h의 질량 유속으로 증류탑에 공급이 된다. 탑상 제품에서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지금 자 여기 증류탑에 원료가 공급되는데 얼마로 공급되냐면 1000kg/h로 지금 공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면은 자 벤젠이 50 웨이트 퍼센트고 그 다음에 톨루엔이 얼마냐면은 50 웨이트 퍼센트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쵸? 그러면은 60이네 60 40이네 여기서 내가 잘못 봤죠. 자 여기가 60이고 40이에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여기에서 얘가 1000이다 라는 얘기는 자 벤젠이 얼마 들어가냐면 600kg/h 들어가고 톨루엔이 얼마 400kg/h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네들이 자 여기서 보게 되니까 문제에서 준 게 뭐냐면 탑상 제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탑상 제품에서 자 이때 톨루엔의 질량 유속이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자 100kg/h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 그 다음에 벤젠의 뭐가 돼? 벤젠의 몰 분율이 얼마냐면은 벤젠의 몰 분율이 이게 0.8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나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물질 수지식을 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톨루엔이 이쪽으로 100을 가서 400 들어갔는데 얼마 들어갔어? 얼마? 여기서 이쪽으로 100이 갔죠. 따라서 여기서 이 관출물 관출액에서 보게 되면 관출액에서 톨루엔의 양은 얼마냐면은 얼마가 되냐면 300kg/h가 나와야 되죠.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 톨루엔이 100이 들어가 있는데 벤젠이 0.8이래.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0.2가 되죠. 얘가 0.2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0.8이 되면 이때 벤젠은 얼마냐면 400이라는 소리야. 400. 그래야 어떻게 돼? 여기서 얘네 둘 500분의 뭐가 되는 거야? 400해서 얘가 0.8이고 얘가 0.2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쪽으로 400이 들어갔어. 여기서 어떻게 돼? 600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벤젠의 유속 나오네. 얼마? 200으로 어떻게 돼? 우리가 간단하게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기서 이거 딱 보고 여기서 양 알아낸 다음에 여기서 빼가지고 어떻게 돼? 이거 알아내는 거 요거 물질수지식을 세워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세워가지고 풀어줄 텐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시험이 어떻게 돼요? 시험이 보게 되면 10시에 시작해가지고 11시 40분에 끝나. 몇 분이야? 100분이야 100분. 100분 동안에 몇 문제 풀어야 돼? 100문제 풀어야 돼. 그러면 1분에 한 문제인데 앞에 국어, 영어, 시험 보고 국어, 영어, 한국사 시험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화학공학 일반하고 공업화학 풀어야 돼. 그러면 앞에서 시험 보는 거에서 최대한 시간 절약해가지고 빨리 푼 다음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쉽냐고 어렵죠.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화학공학 일반에서 굳이 원칙적으로 나와 있는 거대로 식을 다 세워가지고 문제 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면 이 그림만 간단하게 그려놓고 알면 빨리빨리 풀어 제껴야 돼.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자 그러면 물질수지 한번 세워봅시다. 자 물질수 우리가 벤젠에 대해서 물질수지를 한번 세워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F는 뭐가 된다? D 플러스 W고 그 다음에
벤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벤젠에 대해서 한번 우리 여기서 한번 뭐 일단 뭐 이렇게 합시다. 자, 1000은 어떻게 됩니까? D 플러스 W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벤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벤젠을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뭐가 되는 거야? DXD에 뭐가 돼? WX W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1000 곱하기 0.6은 자, D 곱하기 얼마가 돼? 0.8이죠. 0.8이고 그 다음에 W 곱하기 뭐가 돼? 여기에서 뭐가 돼? X 뭐가 된다? 여기서 W다 라고 해가지고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낸 거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어떻게 돼? 동일한 결과 D는 얼마? 200이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1000-D 집어넣고 1000-D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쵸? 1000-D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X 요거 D에 관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쵸? 예. 그럼 뭐 충분히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벤젠에 대한 물질 수지를 한번 뭐 세워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뭐 D 플러스 100분의 뭐가 된다? 100을 하게 되면 얼마가 돼? 0.8이니까 D가 얼마? 400이라는 거 알아낼 수 있죠. 뭐 400 집어넣으면 여기서 요 값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아주 뭐 저기에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요런 것들은 빨리빨리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7번. 수직으로 놓인 지름 1m의 원통형 탱크에 높이 1.8m까지 어떻게 된다? 원통형 탱크에 자, 높이가 여기 지름이 어떻게 돼? 1m이고 높이가 1.8m다 라고 했죠. 바닥에 5cm에 뭐가 된다? 요거 5cm예요. 5cm.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얘네들을 자, 퍼낸다고 할 때 탱크에 물이 모두 배출되는데 걸리는 시간. 자, 만약에 이게 안 주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루트 EGH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돼? 요거 얻어내면 되죠. 요 값을. 요 값 얻어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우리가 뭐 미분방 정식을 세우든 뭘 하든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얘를 아예 줬어. 아주 편하게 줬어요. 얘네들을. 요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면 되죠. 뭐냐면은 Q는 뭐가 되는 거야? 면적 곱하기 속력이잖아. 여기에. 그쵸? 자, 면적 곱하기 속력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4분의 파이 곱하기 뭐가 돼? 0.05에 뭐가 된다? 제곱이 제곱이 되겠죠? 곱하기 어떻게 된다? 1.2 해주면 된다라니. 여기에서 선생님 이게 파이가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파이에다가 3.14 해가지고 해야 되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 이거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 뭐냐면 이거 100분의 5죠. 100분의 5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100분의 5니까 만분의 뭐가 된다? 25가 되죠. 만분의 2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어떻게 돼? 0.3이야. 0.3. 여기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은 여기서 얘네들 계산을 해내게 되면 요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봅시다. 요거 만분의 25니까 얘가 어떻게 돼? 400으로 약분이 되죠. 400으로 약분되니까 어떻게 돼? 정리해 주게 되면 1600분의 뭐가 돼? 1.2 파이. 그대로 놔두자 이거야. 그러면 이때 T라고 하는 건 어떻게 주어져? 자, Q분의 뭐가 된다? V 해주면 되죠. T분의 V. Q분의 V.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 나왔어. 요거 어떻게 나왔어요? 1600분의 얼마? 1.2 파이로 나왔고, 그 다음에 얘의 부피는 어떻게 돼? 요거 면적에다가 높이 곱해주면 되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1제곱 곱하기 어떻게 돼? 1.8 해주면 되죠? 얘네들. 그러면 얼마 나와? 4분의 1.8 파이. 그러면 얘하고 어떻게 돼? 얘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3으로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 위에다가 뭐가 돼? 여기다가 1600을 곱해주자. 여기다가
자, 밑에 남는 거는 뭐가 남아? 2 곱하기 1600이 남고, 자, 위에 남는 거는 뭐만 남냐면 400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곱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요거를, 1600만, 2 곱하기 1600이 아니라 2만 남죠? 2만 남고, 여기서 1200이 남으니까 얼마 나와요? 600초죠? 몇 분? 이거는 10분. 그쵸? 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었습니다. 요런 거. 다음.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차원이 다른 것은 해서 나왔는데, 여기서 먼저 1번 딱 보면 나와야 되죠. 뭡니까? 알파분의 뮤. 이거 뭐죠? 요거 프란틀 넘버죠. 프란틀 수. 자, 요거 어떻게 돼? 로 CP분의 뭐가 돼? 여기서 보게 되면은 로 CP분의 저거죠. K 뮤. 이거 저거지. 여기서 보게 되면 프란틀 수니까 K분의 뭐가 된다? CP 뮤가 된다 라고 하는 거. 이거 프란틀 수는 대표적인 무차원수죠. 그러니까 따라서 차원이 있어 없어? 얘네들은 차원이 없다, 무차원이 된다라는 얘기죠. 무차원. 그러니까 무차원수 몇 가지가 있는데, 무차원수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좀 몇 가지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유체역학에서는 레이놀즈 넘버 정도, 레이놀즈 넘버 요 정도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열전달에서 좀 많이 나오죠. 뭐 프란틀 넘버, 너셀 넘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나오죠. 그 다음에 물질 전달 넘어가면은 뭐 슈미투스라든지 셔우두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걔네들이 무슨 힘분의 무슨 힘이다, 의미를 좀 알아둬라 하는 거.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요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뭐냐면, 자, 로 D분의 뭐가 돼요? 요거 뮤가 되죠. 로 D분의 뮤. 로 D분의 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거, 그쵸? 로 D분의 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뭐와 같다? 요거는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아래 위를 요렇게 나눠주면 얘는 뭐가 되냐면 요거하고도 같죠. 요거 로우분의 뮤 나누기 뭐가 돼? D분의 뭐가 된다? 동점도. 요거 뭐였어요? 슈미투스였죠. 슈미투스도 당연히 어떻게 된다? 무차원이죠. 무차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알파분의 뭐가 있어? D. 아까 얘기했었죠. 뭐냐면은 알파 D. 그 다음에 뭐다? 요거 동점도. 얘네들은 전부 다 단위가 뭐로 같다? 요거로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위끼리 했으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도 당연히 자, 무차원이 되겠죠. 정답은 뭐가 돼? 4번이죠. 4번은 그 단위를 정리를 해 보게 되면, 단위는 무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나오냐면, 4번은 이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세요. 뭐냐면 킬로그램 메타 세크 제곱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T-2, M-1, 그 다음에 어떻게 돼? L-1 이렇게 주어지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단위 보면은 딱 나와야 되죠. 뭐야 이거? 뉴턴이죠. 뉴턴 단위. 힘의 단위입니다. 힘의 단위. 자, 다음에 9번 문제. 자, 액액 추출해서 추제가 가져야 될 성질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뭐 교재에도 나와 있고, 추출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자, 뭐냐면 추질과 밀도 차이가 작아야 된다. 여기서 아니죠. 자, 밀도 차가 클수록 좋겠죠. 그래야 선택도가 좋아지니까, 그래야 이제 분리가 잘 되니까. 다음에 추질에 대한 선택도가 추잔상에 대한 선택도보다 어떻게 돼? 커야 된다. 그 맞는 얘기죠. 그래야 어떻게 돼? 추잔상은 남는 거예요. 빠져나가고 남는 것. 요거. 그래서 추질에 대한 선택도가 더 좋아야 된다. 이게 정답은 2번입니다. 휘발도 차가 클수록 좋고 용해도 차도 어떻게 된다? 여기서 보게 되면 추잔상에 대한 용해도가 아니라 추출상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좋죠. 요거는 추잔상이 아니라 추출상으로 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그 10번 문제 보게 되면 자, 5도씨의 공기가 1kg/s의 일정한 질량 유속으로 관에 들어와서 50도씨로 관을 나간다. 요거. 자, 여기서 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5도씨의 공기가 얼마로 들어가냐면은 1kg/s의 속도로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는 게 얼마냐면은 자, 50도씨로 나간대. 50도씨로. 자, 공기의 비열을 이만큼 0.3이라고 했을 때 단위 시간당 공기로 전달된 열량은 너무 간단하죠. 뭡니까 이거? 요거 열량 공식이죠. 네. 비열이 얼마? 0.3 kcal per 뭐가 된다? 킬로그램 도시이고,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질량이 1 kg per sec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온도 변화니까 온도 변화는 50 빼기 뭐가 돼? 5 해주면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곱해주면은 되겠네. 얼마 나옵니까? 13.5 kcal per sec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요거는. 자, 다음에 11번. 11번은 그 뭐 보통의 그 저거죠. 그 화학공학, 보통의 화학공학 뭐 연력학이나 양론 이런 곳에서는 그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그래도 화학공학을 전공했다라고 하면은 그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그 연소공학이라는 그 학문이 있는데, 뭐 연소공학이라고 해서 뭐 그 가스기사라든지 옛날에 그 열관리기사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그 연소공학이라고 해서 나와요. 거기에 뭐 그 폭발 범위도 나와 있고 뭐 위험 물질에 대한 뭐 그런 것도 나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연소의 3요소라고 그러죠. 연소의 3요소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첫 번째 뭡니까? 가연물 나오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산소 공급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점화원. 즉 뭐냐면은 불을 붙이려면은 뭐 라이터든지 뭐든지 이렇게 불을 붙여줘야 되니까, 이거 외에 뭐가 있냐면은 뭐 발화점 이상의 온도다. 온도. 요거 여러분들 그 뭐냐면은 빨갛게 달궈진 빨갛게 달궈진 쇳덩이 위에다가 나무라든지 종이 같은 거 올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불이 붙어요. 그 왜 그러냐면 발화점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따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로 붙여주지 않아도 불 붙는다고 얘네들은. 자,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화재의 그 3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뭡니까? 1번이죠. 1번. 자, 됐고요. 자,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두께가 1cm인 은평판과 단위 면적당 정상 상태 열 전달 속도와 같은 철평판에 두께는 해가지고 이렇게 나는데, 은의 열 전도는 450이고 철의 열 전도도는 얼마가 돼? 15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은이야, 은. 은은 그 전기하고 열을 굉장히 잘 통하는 놈으로 유명하죠. 여기서 보게 되면 요게 철이고, 그 다음에 요 두께가 지금 얼마냐면은 자 1cm이고, 그 다음에 얘는 모르니까 그냥 xcm라고 한번 놓을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열 전달 조건은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가 후리 열전도 방정식을 보게 되면 KA에 뭐가 된다? DT, DX로 주어지잖아요. 이게 후리 열전도 방정식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른 조건 다 똑같으니까 요거 갖고, 그 다음에 요거 갖고, 문제에서 뭐가 되냐면 이거 비교해서 요거 알아내라는 소리잖아. 요게.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K하고 여기서 DX 해가지고 두께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서 그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은의 그 뭐냐면은 요 열 전달, 단위 면적당 뭐가 돼? 열 전달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은의 뭐가 된다? 여기에다가 열 전도도에다가
자, 델타 T 해놓고 뭐 해주면 돼? 두께 X, H 해주면 되고, 자, 철이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철이라고 한다면, K의 뭐가 돼? 철의 열 전도도에다가 온도 변화는 똑같고, 자, 요거 두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냥 나눠주면 되지, 양변을. 양변 나눠주면 얘하고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요 나눈 게 똑같으니까 이 밑에 있는 거 옮겨주면 어떻게 돼? 여기서 보게 되면 자, X F2분의 K의 F2는 뭐와 같다? X의 H의 K의 H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KH가 얼마가 돼? 이게 45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두께가 1cm라 그랬고 얘가 얼마? 15라 그랬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쵸? 따라서 이쪽으로 정리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30분의 1cm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동일한 열전도. 그냥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것도 봐봐. 여기서 보게 되면 얘는 열전도도가 450이고 얘는 지금 얼마냐면 15야. 얼마 차이나 이거? 30배 차이나. 그러면 이게 줄어들면 어떻게 돼? 두께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30분의 1cm.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해서 문제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풀었을 거라고. 내가 이렇게 풀어주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요거를 수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지만 요런 것들을 좀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어떻게 돼? 여기서 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문제를 이렇게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돼요. 요거는. 자,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간단한 문제죠. 요거. 기체 A가 B로 전환되는 아래 반응식에 의해 A의 20%가 B로 전환된다면 자, 반응 후 얻게 되는 기체 혼합물 중 A의 물 분율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네. 자, 근데 어떻게 되냐면 반응식이 기체 반응이고 요렇게 주어진대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 A의 20%라고 했으니까 얘 처음에 1몰 있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반응한 양 얼마예요? 0.2 반응하죠. 0.2 반응하는데 개수비가 4야. 1대 4야. 그럼 0.2 반응하면 얘 얼마 생겨? 0.8 생기죠. 0.8 생기고 얘 남는 거 얼마 남아? 0.8이니까 반응 후에 남아있는 양은 A가 0.8, B가 어떻게 돼? 0.8 남아있으니까 A의 몰 분율은 얼마가 된다? 여기서 0.8 더하기 0.8분의 0.8 해서 얼마? 0.5가 되겠죠. 0.5. 요거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14번.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4번 문제는 뭐 이거는 뭐 연속 방정식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 그 별거 아니죠. 이거 그 그림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문제가 기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떻게 돼? 좀 어려운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부터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그런 거 아마 그 요런 거 느끼신 분들 많을 텐데 문제가 길면 어떻다? 문제가 길면 풀이는 의외로 간단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문제가 짧다. 이거 골치 아픈 경우가 그럭저럭 있습니다. 요거 물론 문제도 길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문제가 짧고 쉬운 문제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인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 봤을 때 이 문제가 상당히 길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자, 요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 요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넘어가지 말고 요런 문제들은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의외로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요런 것들 뭐냐면 지금 국수 뽑아내는 거죠. 국수 뽑아내는 건데 여기서 피스톤 밀어주고 여기서 몇 가닥 500가닥이 나오는 거야. 500가닥이 여기서 보게 되면 자 500가닥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연속 방정식 즉 뭐냐면 A1, U1은 어떻게 된다? A2, U2인데
뭐라고 문제에서 물어봤냐라고 하면은 이 국수에 뭐가 된다. 이 국수의 압출 속도를 물어봤어요. 압출 속도. 속도를 물어봤다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들 사이사이의 공간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무시하라 그랬죠. 여기서 국수 반죽으로 가득 차 있고 공구가 없다라고 했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뭐가 되냐? 요 500가닥이니까 요 처음에 유량을 Q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요 한 가닥에서 나오는 건 얼마가 돼? 500분의 1 Q가 될 거 아니야. 요것만 생각하면 이 문제 다 풀었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500분의 1에다가 여기다가 요거 뭐가 되냐면은 뭐 요렇게 뭐 바꿔도 되고 다르게 바꿔도 되고 따라서 국수 한 가닥을 뽑아내는 유량은 전체 유량이 얼마가 된다? 500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자 500분의 1에다가 요거 뽑아내는 거죠. 요거 뽑아내는 거. 자 여기에다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A1이 얼마라 그랬냐면 0.1 제곱미터라고 했어요. 0.1 제곱미터. 그러면 0.1 제곱미터 단위 변환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 요거는 1000 세제곱미터와 같죠. 왜냐하면 요거 100cm의 제곱이니까 만이잖아. 만 곱해주면 어떻게 돼? 1000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 하고 나서 요거 그러면은 여기서 1000 제곱센티미터 곱하기 유안이 얼마냐면은 피스톤이 10cm per sec로 어떻게 됐네? 밀어낸대. 자, 요 값이 요 값하고 뭐가 같아야 돼? 요 값하고 여기서 나온 뭐가 돼? 요거하고 같아야 되니까 면적이 얼마라 했어요? 1제곱센티미터라 그랬죠? 여기서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서 U2 여기서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 요거 500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된다? 요거 20cm per sec가 되고 요거를 메타 per sec로 문제에서는 cm per sec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cm per sec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만약에 뭐 미터로 바꿔라 미터 per sec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0.2 메타 per sec라고 하면 되겠죠. 요거 자 다음 자, 입도 분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거 기출 문제로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었죠. 요거는 입도 분포에 대한 내용들은 기출 문제로 여러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체질법은 체를 이용해서 질량 분포면 어떻게 돼? 체를 통과하는 놈과 남아 있는 놈 요걸 가지고 어떻게 돼? 질량 분포와 입도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현미경 측정법은 광학 혹은 전자현미경을 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침강법은 침강속도 토대로 해가지고 밀도 측정해서 입도 계산하는 방법인데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이저 회절법은 어떻게 된다? 현타격을 통과하는 빛의 회절각이 입도에 어떻게 된다? 여기서 비례한다는 것을 이용한 분석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회절각이 아니라 뭔가 산란되는 광의 강도에 따른 각도 변화를 측정하는 거죠. 얘네들 자 그래서 레이저 빔이 분산된 미립자 소를 실을 관통하면서 산란되는 광의 강도에 따른 뭐가 된다? 각도 변화. 요걸 측정해서 입도 변화를 알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즉 회절각이 아니라 뭐가 된다? 산란되는 광의 강도에 따른 각도 변화입니다. 뭐 구부대에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자 체크밸브라고 하는 건 이제 스윙형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돼? 리프트형이 있죠. 요거 수직형. 그래서 체크밸브라고 하는 거는 간단한 원리로 보게 되면 자 유체 흐름 방향이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들려 있는 거야. 여기에 얘네들이 들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다가 어떻게 돼? 유체가 거꾸로 흐르게 되면 이 흐르는 힘에 의해서 어떻게 돼? 얘가 닫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요게 체크밸브예요. 요거 자 체크밸브가 필요한 펌프는 뭐냐면은 여기서 그러면 체크밸브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한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체크밸브 필요 없겠죠. 체크밸브. 근데 만약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꿀럭하 가지고 한번 나왔어. 나오고 이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모양을 회복하면서 어떻게 돼? 얘네들이 일부가 역류할 수 있죠. 얘네들이.
그러면 일부 역류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 체크 밸브를 두는 거거든. 그러면 꿀럭하고 한 번 나와서 모양이 변형된다? 역류할 수 있다?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연속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번 푸고 한 번 보내고 또 한 번 보내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왕복 펌프라고 하죠. 왕복 펌프. 왕복 펌프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냐면 맥동 현상이라 그래. 이놈의 맥동 현상 때문에 어떻게 돼? 왕복 펌프에는 요거를 체크 밸브를 달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체크 밸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피스톤 펌프하고 뭐가 있다? 플런저 펌프가 있죠. 여러분들 외우세요. 자, 원심 펌프에는 뭐가 있어? 볼류트하고 터빈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왕복 펌프에는 뭐가 있다? 피스톤 펌프하고 뭐가 있다? 플런저 펌프. 그 다음에 회전 펌프에는 뭐가 있다? 기어 스크류 펌프. 요거 있죠. 그래서 앞 글자 따서 외웠어요. 학교 다닐 때 원볼트 앙피플 휘기스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좀 잘 좀 외워두세요. 자, 다음에 17번 전도에 의한 열전달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와있네. 자, 열전달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일어난다. 당연한 얘기죠. 온도 차에 비례한다. 당연하고 열 전도도에 비례한다. 열 전달 속도는 비열에 비례한다. 자, 우리가 열 전달할 때 전도에 의한 거 어떻게 주어졌어요? 후리의 열전도 방정식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비열하고는 상관이 없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 18번은 그 상당히 좀 디테일한 내용이에요. 요게 18번이 굉장히 좀 디테일한 내용인데 그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요거를 하기가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그 저거거든요. 그 단위 조작 체계 보게 되면은 열전달 그 응용해가지고 그 상변화 없는 유체로 열전달에서 나오는 내용들 뭐 국부 가열에 대한 내용인데 그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평판이 있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평판에 의해서 이 위에 흐르는 유체가 어떻게 된다? 유체가 자 가열될 경우 이 수직층에 따른 뭐가 돼? 너셀수의 변화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뭐가 되면은 여기서 그 열 경계층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우리가 동력학적 경계가 이렇게 주어지죠. 요게 그 요렇게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에서는 뭐 제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뭐 다 이해해라 뭐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때 그 너셀 수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너셀 넘버는 자 K 여기서 요거 분에 뭐로 주어집니까? 요 길이 즉 요 길이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그냥 요 정도로만 좀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은 요 자세한 내용을 하게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평판 전체의 가열 길이 x1에 대한 너셀 넘버의 뭐가 돼? 평균치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평균치. 요거 평균치에 대한 정의. 요거 그 제한된 정의식이니까 요거는 요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뭐 달리 방법 없어요. 이거는. 자, 다음에 19번 문제 아마 요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좀 어려웠던 그 문제로 제가 아마 그 화학공학 요거 그 강의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 지방직 시험에서 요게 가장 어렵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한번 그 요거 비스무리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원래 보게 되면은 열전달에서 비오트 넘버하고 프리에 넘버 그 여기에서 그 프리에 넘버 가지고 요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요런 그 그래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거 요 그래프는 그 요 그래프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그 나오는데 프리에 넘버하고 해서 요 그 y축 같은 경우에는 온도 변화를 뜻하죠. 온도 변화. 요거는 온도 변화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뭐 그 TF 그래서
TF-TB 요거 분의 TF- 그 TB 해서 요렇게 주어지는데 그 비오트 넘버가 매우 크냐 아니면 적냐 요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식이 좀 다른데 그 비오트 수가 넘버가 작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실제로는 이렇게 주어지고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주어져요. 요 오차가 굉장히 작아요. 오차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구형 수박 A의 반지름은 구형 수박 B의 반지름의 3배이다. 그러면 A라고 하는 놈이 여기에서 얘네들이 요거를 그냥 3R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B라고 하는 놈의 반지름은 얼마가 되냐면 R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그렇죠? 이렇게 R이 되는데 자, A, B를 냉장고에 넣어 25도씨에서 15도씨로 냉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TA, TB라고 할 때 TB분의 T 값은 했는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괄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냉장고의 내부 온도와 수박 표면에서의 열 전달 계수는 일정하고 수박 내부 열 전달 저항은 무시한다. 내부 열 전달 저항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뭐냐면은 내부 열 전달 저항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 비오트 값이 뭐가 된다? 큰 경우에는 외부 저항을 무시하는 거고 작을 경우에는 내부 열 전달 저항을 어떻게 된다?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비오트 넘버가 매우 작을 때 뭐가 되냐면은 이때 비정상 상태에 열수지를 세우는 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유효계수법이라고 부르죠. 유효계수법. 여기서 나온 건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유효계수법. 요거. 그래서 유효계수법을 우리가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로 CP 뭐가 된다? V 요거에다가 뭐가 된다? 자, 요 값이 어떻게 주어진다? UA에 뭐가 된다? 여기서 델타 T죠. TF 마이너스 뭐가 된다? TB. 요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요 식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주어지냐? 여기서 이제 뭐 DTB, 요 TB에 관한 건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요거를 V가 어떻게 되죠? V하고 A를 보게 되면 9의 면적이니까 여기서 9의 면적과 최적이니까 로 CP 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DTB의 DT고 그 다음에 여기서 U 해놓고 뭐가 되는 거야? 4파이 R 제곱 해놓고 TF의 TB.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DTB 해놓고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자, TF-TB 여기서 그쵸? 요거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로 CP R분의 어떻게 된다? 여기서 3UDT 여기서 요게 요 값에 관한 그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뭐 됐습니다. 요거는 U라고 하는 거 U분의 1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H분의 1 더하기 OK분의 뭐가 된다? R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요 근사식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쓰지 않을 거고 요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적분 정리하면 요거는 분모에 요게 있으니까 요 값은 어떻게 되면 자연 로그로 정리가 될 거야. 자연 로그로 정리가 되고 요 값도 어떻게 돼? t에 관한 내용이니까 여기에 관해서 여기에 t가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t만 남겨놓고 다 넘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반지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요 내용 따라서 어떻게 된다? 요거는 3번이 정답입니다. 반지름에 비례하기 때문에 3배가 되는 거죠.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본비용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화학공장 설계에서 뭐 자본비용하고 운전비용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기서 자본비용과 운전비용. 요거. 자본비용으로는 이제 뭐가 있느냐. 자본비용은
뭐 플랜트 공정을 만드는데 공정을 만드는데 드는 뭐가 되는 거야?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 여기서. 그래서 뭐냐면은 뭐 플랜트 공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다. 제품 비용 같은 거. 운전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원료의 유지죠. 요거. 원료 뭐 그다음에 뭐 유체의 뭐가 된다. 뭐 이송. 그다음에 뭐가 된다. 가열 냉각 등. 가열 냉각 등 뭐가 되냐면은 그 공정의 운전이 어떻게 된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리가 운전 비용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장치 구입 및 설치 비용, 플랜트 그 비용이니까 맞는 얘기고, 배관도 마찬가지고, 토지 건물 비용도 초기 투자 비용이니까 그 자본 비용이 맞죠. 근데 노무 및 복지 비용은 그 뭐 우리가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제조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네들은 자본 비용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지방직 문제들을 한번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 문제 푸느라고 아마 그 고생들 하셨을 텐데, 뭐 난이도가 이 정도로 나옵니다. 뭐 혹여라도 내년에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이제 난이도에서 제가 바라는 건 약간만 좀 깊숙이 더 들어가 달라. 조금만. 예. 왜냐면은 그 문제 자체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던 해예요. 요거 그 올해 그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 안정적으로 이제 그 고득점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 푸는 연습을 약간 좀 빠르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